저는 원래 아침을 안 먹는데 이 콘텐츠 준비하려고 일주일 동안 아침을 먹어봤어요. 하루 전체 섭취량과 운동량이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0.6kg가 쪘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연구 결과를 보면 아침을 먹는 집단이 더 날씬하다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도대체 아침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이 가장 강하게 나뉘는 토픽 중 하나, 아침을 먹느냐 마느냐. 오늘 영상에서 찬반 의견 총정리와 결론까지 싹 준비했으니 그동안 아침을 먹을까 말까 고민이 많았던 분이라면 이 영상 하나로 고민을 끝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안녕. 우선 아침을 꼭 먹어야 한다, 먹지 않아도 된다. 각각 주장의 핵심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침밥은 꼭 먹어야 합니다. 아침밥을 굶게 되면 에너지가 부족해져 활동을 대비한 우리 신체의 준비가 불충분해집니다. 특히 포도당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뇌 활동이 떨어져 지적 활동이 둔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신체의 준비를 해주는 것이 바로 아침밥입니다. 그리고 아침밥을 먹지 않으면 오전 내내 호르몬 중추인 뇌하수체 바로 위에 있는 시상하부 속의 식욕 중추가 흥분을 하게 됩니다. 이 상태로 점심을 먹게 되면 고칼로리 음식을 찾거나 과식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죠. 마지막으로 생리학적으로 아침을 안 먹는 것은 엄청난 손해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하려면 소화액이 필요한데 아침에 가장 양질의 소화액이 분비되기 때문이죠. 아침은 꼭 먹지 않아도 됩니다. 아침 식사에 대한 관찰 연구를 보면 체중이 적게 나가는 사람을 관찰해 보니 아침 식사를 먹는 비율이 높았다는 결론을 냅니다. 그런데 사실 아침 식사를 거르는 사람은 하는 사람들에 비해 게으르고 야식 먹고 늦잠 자고 불규칙한 생활 습관을 가진 경우가 많죠. 고로 아침 식사를 하는 사람이 체중이 적게 나간다가 아닌 아침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졌을 확률이 높다로 해석해야 더 정확합니다. 이처럼 관찰 연구는 신뢰도가 정말 낮은 연구입니다. 아침 식사와 체중 변화에 대한 관찰 연구보다 훨씬 신뢰도 높은 무작위 대조군 연구에선 아침을 거른 사람, 먹은 사람의 체중 변동이 거의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밤새 잠잘 때 몸속에 쌓였던 찌꺼기와 독을 아침에 빼내야 하는데 아침을 먹게 되면 우리 몸이 내보내는 것에 힘써야 하는 시간에 소화할 음식, 새로운 숙제가 추가로 들어와 결국 내보내는 데에 충분히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몸속 찌꺼기는 쌓이고 이러한 일이 오랫동안 이어지면 당뇨, 고혈압, 암과 같은 질병에 걸리기 쉬운 몸이 됩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예로부터 아침을 꼭 챙겨 먹으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산업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먹거리가 넘쳐나는 요즘엔 오히려 식사를 너무 잘 챙겨 먹는 것이 독이 되었어요. 고로 우리는 아침 식사 여부보단 하루 전체 섭취량이 과해지지 않는 데에 노력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더불어 옛날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활동량이 엄청나게 많았지만 요즘엔 직업군이 다양해지면서 근무하는 시간대, 주 활동 시간대, 그리고 활동의 종류, 하루 종일 PC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하루 종일 공부하는 사람, 머리 쓰는 사람, 하루 종일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 하루 종일 서 있는 사람도 있죠. 이렇게 활동 스타일도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편안한 식사 패턴을 찾는 것이 나에게 정답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이미 아침을 먹지 않고 점심과 저녁을 먹는 게 익숙해진 사람이라면 그저 아침을 꼭 먹으라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억지로 아침을 챙겨 먹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오히려 이런 분들은 아침을 갑자기 먹게 되면 점심, 저녁 식사량은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 아침이 추가되어 하루 전체 섭취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초과된 음식은 내 몸에 독소와 노폐물로 남아 결국 내 몸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겠죠. 다만 아침을 안 먹는 패턴이 나한테 편안한 패턴이 아니라 야식 습관이 너무 강해서 야식을 먹다 보니 다음날 오전 시간엔 입맛이 없어 안 먹는다 하는 분, 이런 분들은 당연히 지금처럼 그대로 야식을 먹고 오전 내내 굶는 패턴을 이어가면 안 되겠죠. 사실 이분들은 아침 식사의 여부에 집중하기보다 내 몸을 가장 힘들게 하는 야식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나는 아침을 먹어야 점심을 적당히 편안하게 먹을 수 있다 하는 분들은 그대로 아침 드시면 돼요. 이런 분들은 다른 원인보다 나는 아침을 먹어야
먹어야 점심도 적당히 편하게 먹을 수 있다. 점심을 과식하지 않는다. 라고 스스로 강하게 인지하고 있어. 심리적 편안함을 위해 아침을 소량이라도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나는 시간 관계없이 너무 배고픔을 자주 느끼고 간식을 틈틈이 계속 찾는다 하는 분은 아침을 드셔야 합니다. 정확히는 아침, 점심, 저녁 고정 식사 시간대를 설정해 두고 딱딱딱 잘 지키는 게 아주 중요해요. 이분들은 먹는 시간과 먹지 않는 시간대에 대한 구분이 없고 시도 때도 없이 배고픔을 느끼기도 하고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불안함을 느끼게 돼요. 그렇기에 먹는 시간과 먹지 않는 시간을 구분을 해주어야 하고 부담스럽지 않는 선에서 공복 시간을 기다리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두 끼 패턴으로 인해 너무 긴 공복은 간식 폭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아침, 점심, 저녁 4시간에서 5시간 텀으로 규칙적인 패턴으로 식사하시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어떤가요? 아침을 먹을까 말까 고민이었던 지킴이 분들, 이 영상으로 고민이 좀 해결되셨을까요? 그럼 다음 시간은 다가오는 새해 목표가 체중 감량인 지킴이를 위해 새해 체중 감량 무조건 성공하는 3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과정에 나도 행복할 수 있는 나만의 자기관리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I get lost just for a moment, thinking I'm not where I am.